네,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내일장에서 있을 이슈들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8.15 머니통 이주연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체크리스트 5가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슈 5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협상 여부 있고요. 또 미국의 3월 CPI 발표 조금 전에 발표가 됐었죠.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고요.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작. 어닝 시즌이 또 시작이 되네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이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이슈들 별점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별점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5개 중에서 체크되어 있는 이 3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게 나올지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이고요. 오늘 이사님께서는 별 5개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 다행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별 5개를 주신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제일 높은 좀 모멘텀 이슈 이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5개로 좀 말씀을 드려놨고요. 방금 9시 반에 일단 발표가 됐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을 했고요. 뭐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금년 CP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 4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OM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처음으로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번 물가 지표까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좀 큰 이벤트는 좀 큰 산은 하나 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국가들한테 10% 보편 관세는 여전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된 이후의 물가 지표가 아닙니다. 이번 3월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쵸. 앞으로의 CPI 지표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지표는 하나 넘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예상치를 하회했던 원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좀 그 영향을 상쇄시키려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중요도, 그리고 에너지 뭐 증산이라던가 트럼프의 이런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결과치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왠지 좀 긍정적인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앞서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한 2%대 조정 중이긴 합니다. 어제 워낙에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넘어갔다라는 정도에만 지금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미국 증시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급등세가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서 흐름이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한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4개를 주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별 4개를 주신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또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관세 부과가 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데이터 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마 좀 전망을 하려고 할 거고, 과연 좀 우려만큼의 어떤 좀 데이터 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지켜볼 걸로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상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월별의 전체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이제 작기는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괜찮았습니다. 무난했고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들이었었는데 2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좀 그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방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월 2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발효가 됐고, 그러면서 관세 이전에 좀 선제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물량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을 해서 좀 쌓아놓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발표된 TSMC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것도 좀 관세 이전에 미리 좀 땡겨서 이제 적재를 해 놓으려는 그런 움직임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삼성전자 실적도 생각보다 더 잘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리 관세 이전에 땡겨 놓은 물량이 있는데 지금 4월부터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얼만큼의 어떤 좀 감소분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얼만큼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지도 좀 시장에서는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향도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수출 데이터 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변압기, 그리고 뭐 톡신이라던가 뭐 이제 보톡스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수출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주가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작년에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만약에 이번 뭐 수출 데이터 상으로 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들, 그리고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추세상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분기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역대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날마다 사실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톡신 관련한 종목군들 있죠. 뭐 보톡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필러 관련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휴젤이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시장 밀리는 거랑 같이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약 이번에 뭐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또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한다던가 좀 이전과 플러스로 좀 증가분을 또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전고점 테스트는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휴젤에 이어서 뭐 메디톡스라던가 이런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좀 대량의 선정 물량들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단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수급들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지금 사실 모멘텀이 딱히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모멘텀에 더 기대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인사이트 주셨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 미국의 추가 관세 협상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역시나 좀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90일 동안 유예를 줬고, 그리고 90일 유예를 주고 나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제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 이런 것들을 카드로 해서 계속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에 사실 굉장히 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급등 나올 때 사실 뭐 추격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그때 좀 신규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 계속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갔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땐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터라던가 제약바이오 이쪽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강한 모멘텀이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으로는 엔터주들 중에서는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SM이기 때문에 SM을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선 쪽에서는 사실 HD 현대미포가 대장이긴 합니다만 HD 현대미포는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아직까지 뭐 저가 물량에 대한 어떤 좀 그 부담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신규 매수가 기회가 될 거고요. 하반기에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를 하면서 길게 끌고 가는 데는 괜찮긴 합니다만 빠르게 보기에는 지금은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ABL바이오가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추격 매수로 강하게 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장이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8만 원 선 위로 좀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세 회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우는 그런 섹터들도 여전히 계속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이사님,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SM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M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서 좀 뭐 회피할 수 있다, 관세에서 자유롭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뭐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빠지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외신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좀 보도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한한령 해제가 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우리나라 이제 뭐 엔터라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콘텐츠들이 뭐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특히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단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좀 제한됐던 상방이 추가적으로 더 열릴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좀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라던가 뭐 JYP 엔터 이런 종목군들도 많은데 일단 하이브는 최근에 좀 그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일부 좀 훼손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엔터주는 좋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SM 중심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4거래일 정도 좀 쉬어가고 있었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른 그런 강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정도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구간이 좀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등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쉬어가는 종목들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 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시초가 공략주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종목명 SM이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또 한동안 조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코멘트 함께 달아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